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 엔비디아가 이제 벤츠와 손을 잡고 어,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 네, 지금 미국에서 그 CES가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업계가 출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파죽지세다. 예. 뉴스 보니까 그 영국인가 독일인가에서 예, 그 충전기 그 라인 거기 이제 구리가 많이 두껍게 들어가 있죠. 그걸 갖다가 절단기를 갖고 와서 절단을 해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이제 충전하는 사람들이 충전기 하러 가면 충전하러 가면은 한 반절 정도는 고장 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말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왔죠. 이게 이제 좀 가장 큰 뉴스겠죠. 어, 일단 테슬라 이게 주가를 보시면은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뉴스에 따라서 어, 이 프리마켓에서 이제 쫙 올라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프터에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됐는데 뭐 제 개인적인 뭐 사견이지만 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베네수엘라 뭐 근처에 뭐 항공모함 뭐 굉장히 많은 군인들 집결시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불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항상 이제 전쟁은 그냥 빨리 끝나면 큰 이슈가 되지 않죠. 빨리 끝나면 이제 이슈가 되지 않고 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보통 이제 이 그 지도자들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 국내 문제가 어렵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도 그 일본 내에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일본 내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벌릴지 모른다.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어, 생각보다도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 불확실성이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이제 좋게 본 거죠.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강세로 가게 됐죠. 예. 근데 이제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은 시장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이렇게. 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너무 이제 뛰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방 쪽으로 너무 생각이 쏠리다 보면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 AMD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가 이제 사라졌지만 사실 주가는 당일 주가는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예. 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급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급락에 따른 이제 리바운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좀 가고 싶었지만 역시나 좀 이 이격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죠. 예. 주가가 인제 급락을 하게 되면 지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저항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저항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인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인제 이 현상은 뭐냐면 인제 베네수엘라의 어떤 불확실성, 전쟁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진 거에 대해서 초반에 환호를 했지만 사람들이 음 뭐 계속 환호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후반에 전강 후약장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나스닥의 상황을 보면은 어 작년 10월 29 일에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 아래에서 주가가 인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수렴되고 있는 거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인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든 이제 큰 인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인제 뭐 여기 24 년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인제 더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네.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인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인제 논리로 인제 기법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 패턴이 있어요. 네. 기본 패턴이 있고 그 기본 패턴대로 가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이 뚫린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더 내려가지 못한다. 지지를 보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인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더 뚫지 못하고 여기서 인제 숨고르기를 인제 옆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일정한 시간 내에 빨리 가 버리게 되면 괜찮은 것이고 시간을 너무 끌어버리게 되면 지금 여기 120 선이 올라오고 있죠. 시간을 너무 끌게 되면 이 120 선이 깨지게 되면서 인제 역배열이 되면서 예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이 120 선이 이렇게 여기서 쪼끔 조정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조정을 길게 갔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보 조정이 일정 시간 안에 끝내고 가면은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횡보 조정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게 인제 정석이에요. 근데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지를 시키고 다시 인제 뚫고 올라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 패턴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인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석을 짜고 그 정석대로 가면 그냥 가는 것이고 예. 근데 만약에 그 정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정석대로 가지 않는다. 그 패턴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작년 이제 이 초반에 보면은 이게 인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년 초반에 이게 하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인제 패턴의 정석에 보면은 예 이렇게 전 고점 이 저항선들을 뚫게 되면은 이제 거기 뚫고 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인제 이전에는 저항을 보였지만 인제 여기서 인제 지지를 보인다. 예.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인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거 기본 패턴이니까 저점 매수를 했는데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깨져 버린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쳐줘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거든요. 예, 여기를 이렇게 뚫었으니까 이제 이쪽 편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저항을 보였던 가격대로 이게 여기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에서 내려온다면 여기서 좀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보이고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간다, 예, 요 매물대에 막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여기가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더 갔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사실 이런 상황은 뭐 이전에 이제 작년에 9월, 10월 달 정도에서도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봉 차트나 일봉이나 비슷한데 뭐 주봉이나 다 비슷한데 많이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저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2달 가까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하락을 할까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게 한 달 반 정도만 딱 조정을 하고, 예, 여기서, 예, 이 상승할 때 바로 이게 뚫고 이렇게 가줬더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좀 불안한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한 가운데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가 참 뭐랄까 이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고 하죠, 인간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열심히 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이렇게 반등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 이제 희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인제 매매일지를 잘 써 놓으시면은 인제 그리고 인제 어떤 국면마다 그러니까 비슷한 국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 랠리를 보인 다음에 자 요렇게 인제 여기 옆으로 좀 이렇게 나오면서 반등했을 때 어 이럴 때 좀 '위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인제 '그런 생각이 든다.' 하고 써 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많이 인제 공부에 도움이 데이터를 모으시는데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인제 AI 데이터 모아서 인제 자율주행하는 거하고도 인제 비슷한데요. 어 그러니까 인제 이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내가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인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나만의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모습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음. 그리고 그 생각에 기반해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음.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인제 많은 사람들이 어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이구 더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좀 희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제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인제 통상 그동안 인제 패턴 조사를 해 보면은
사람들이 인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결과대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인도랑 발표하고 나서 이게 떨어졌을 때 예 이분들이 막 공포에 지금 투매를 했는데 그 투매할 당시에는 어 나름대로 다 인제 뭐 신중한 결론을 내려서 인제 매도를 하신 건데 투매할 당시에 이런 패턴을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그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투매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냉정하게 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매도 자체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면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고 막 인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떨어질 때 나도 같이 가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성적인 매매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런 어떤 투매가 나오면은 그다음에는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이런 패턴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인제 손절을 하신 분은 손절을 하고 나서 한 몇 시간 있다 혹은 뭐 한 몇십 분 있다가 그것을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투매를 할 때 당시 버튼을 누를 때 당시는 이 분위기에 밀려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손절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제 이렇게 반등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팔았더니 그다음에 올라가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에 밀려서 그 공포스러운 어떤 스트레스 또 손실이 커지는 이 스트레스에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이 나타난 후에는 반등이 잘 나타난다.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되고 이런 반등이 나타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까지 알게 되면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100%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인제 뭐 60% 70% 확률 뭐 그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제 '아 내가 10번 매매하면 6-7번 정도 맞구나.'라는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에 맞게 매매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분할 매매를 한다든가 여러 기법을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 자율주행 만들 때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이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매매일지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인제 모으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예 AI 분석을 돌리는 거죠. 네. 근데 개인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AI 분석을 돌려주는 그런 기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인제 모아서 또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케이스별로 자꾸 이렇게 모아서 인제 분류를 하고 그게 인제 이 주식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인제 이렇게 되면 또 흥미롭죠. 사람들이 투매를 했고 투매한 후에 어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그 반등은 어떻게 될까? 이어질까 아니면 떨어질까? 네. 근데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해 놓고 매매를 해야지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어렵겠죠. 예. 그래서 당장 매매가 하고 싶고 당장 원금을 회복하고 싶고 어 그런 마음을 좀 잘 참아야 돼요. 참고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달, 2달 후 그냥 공부를 먼저 하시고 1-2달 막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제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주가의 미래가 보인다.
주가의 미래가 보인다 하면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아 저 사람 잘난 체하네.' 예. 근데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가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인제 좀 약간 좀 높은 확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미래를 막 예언하고 예측하고 막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주가를 막 완전 미래로 내다볼 수 있는 무슨 막 '내가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와 반대로 좀 더 인제 겸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시장 앞에서 되게 이렇게 겸손해지는 이런 마인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미래를 잘 맞추게 되면 될수록 더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진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인제 갑자기 인제 가려다가 못 가고 이렇게 방향이 딱 바뀌었을 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에 인제 이 케이스죠. 예. 보통은 뭐 이 정도 이제 바닥 대비 100% 정도 상승하고 자 이렇게 고 쌍고점을 만들고 여기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이렇게 인제 되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어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이런 확률 공부하고 인제 겸손해지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숏을 하셨다면 바로 인제 손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인제 주저주저하고 만약에 그냥 어떤 방향성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 어떤 미련을 가지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큰 손실을 입게 돼 버리죠 이렇게. 예. 만약에 여기다 인제 숏을 치셨다면 이렇게 크게 바로 여기다 손절을 쳤다면 인제 그 손절량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리고 인제 그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인제 자신 걸로 인제 활용하고 인제 추가로 더 발전시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발전하십니다. 예. 그래서 인제 개인 나만의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인제 어 그걸 활용해서 인제 시장에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머리, 내 눈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FSD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주식 이 매매하는 방법 배우는 것이. 그래서 검증 과정, 테스트 과정 꽉 거치고 실제 도로에서 돌려보고 실제 도로와 인제 내가 공부 그 뭐랄까 시뮬레이션 들었을 이제 돌렸을 때와 또 이런 어떤 예상치 못한 엣지 케이스들이 있구나.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처럼. 그러니까 웨이모 개발자들이 그런 정점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의 당면 과제는 예 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이 인제 정말 당면 과제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상황이 됐는데 역시나 인제 한 방향으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러면은 그에 따른 인제 반발이 나오고 또 인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급락은 예 상승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돼요. 예. 또 급등은 이후 하락에 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인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전날 급락이 없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내렸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후에 이제 추가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 급락은 나쁜 거였지만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반등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급락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이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제 매매일지를 쓰시면서 이번에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날까? 하고 자꾸 메모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시면 급락이 나타나는 10번 중에 몇 번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확률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에 이용해 볼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급락이 나타나면 반등 나타나니까 그냥 매수해 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